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특실병동, 오후 3시경의 일이었습니다. 재계 1위 대기업 태산그룹의 창업주 강태식 회장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었고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치의 박성민 교수의 말에 병실 앞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내 윤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딸 유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식 회장 본인이었죠. 사실 강 회장은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뇌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고 몸의 감각도 모두 돌아왔죠. 하지만 그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해보자. 강 회장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평생을 기업 경영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아내 윤정희와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소원해져 있었고 딸 유미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죠. 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로 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낮에는 문병객들이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윤정희가 혼자 남겨질 때면 이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고 누군가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죠. 다음 날 아침 딸 유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유미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린 어머니와의 대화가 강 회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엄마, 아빠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윤정희의 대답은 애매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연극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진정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쓰러진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회복을 기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태식 회장의 긴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혼수 상태를 가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강 회장의 눈과 귀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죠. 특히 밤늦은 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10시경 아내 윤정희가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주변을 둘러본 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깨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 회장의 예민한 청각에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확신을 못하시고. 네, 그럼 내일 오후에 뵙죠. 장소는 그곳으로 하고요. 통화를 마친 윤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강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그런 은밀한 통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평소라면 바로 따져 물었겠지만 지금은 혼수 상태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 유미가 병실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미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빠, 뭔가 이상해요.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미의 말에 강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아빠 들리세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유미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유미야, 아직도 여기 있니? 병원에만 있으면 너도 지칠 텐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유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2시경 윤정이가 병실에 혼자 들어와서는 남편의 호흡기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각종 의료기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있으면 정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윤정희의 혼잣말이 강 회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의 주치의 박성민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부인,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죠. 다행히 뇌파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윤정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강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아내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그런가요? 언제쯤 깨어나실 것 같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빠르면 며칠 내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윤정희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죠. 통화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고 급박해지는 걸 느낀 강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내의 수상한 전화 통화들, 딸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회복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가 보인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완성된 그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혼수 상태를 가장한 지 열흘째 되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서며 간병인에게 말했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테니까 혹시 모르니 남편 상태 잘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아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호텔 35층 클럽 라운지. 윤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죠. 바로 태산그룹의 고문 변호사 민승철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민승철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윤정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죠. 회장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민승철의 질문에 윤정희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며칠 내로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빨라서 당황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원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정희의 물음에 민승철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죠. 회장님이 의식을 잃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사모님께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리하다는 거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모님께는 현재 거주하시는 집 한 채와 매달 생활비 정도만. 민승철의 설명에 윤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생 가족보다 사업과 사회 공헌에만 신경 쓰던 사람이니까.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민승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죠. 이건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했고 내용도 자연스럽게 수정했습니다. 사모님이 재산의 60%를, 따님이 30%를, 나머지 10%를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네요. 윤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만약 남편이 깨어나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승철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죠. 추가적인 조치라니?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주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승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매나 기억장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치매라. 윤정희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둘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유미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요즘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던데. 민승철의 우려에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없어요. 유미는 아직 어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서 판단력이 흐릴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인 제가 잘 달래면 되죠. 대화가 끝나갈 무렵 민승철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장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우리 쪽으로 먼저 알려주고 필요할 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죠. 윤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군요. 사모님께서 받아야 할 몫을 찾는 것뿐입니다. 회장님도 평생 가족보다 일만 우선시하셨으니까요. 둘의 만남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는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유언장 조작, 의료진 매수,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윤정희와 민승철은 강태식 회장이 절대 알 수 없으리라 확신하며 모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강태식 회장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었죠. 병실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와 휴대폰을 통해 아내와 변호사의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았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변호사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혼수 상태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아내와 변호사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 병실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척 남편을 돌봤지만 강 회장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로만 느껴졌죠. 특히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속삭일 때마다 강 회장의 속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오후 4시경 딸 유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보였죠. 엄마 잠깐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유미의 제안에 윤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아버지는 간병인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둘이 나간 후 유미는 복도 끝 휴게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직설적인 질문에 윤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 어제 엄마가 나간 후에 민 변호사님이 병원에 들렀다가 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는데 엄마랑 어디서 만나고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미의 말에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아버지 상황에 대해서 상의한 거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요? 아빠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법적 처리가 필요해요?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윤정희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죠. 유미야, 너는 아직 몰라.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윤정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야, 엄마를 믿어줘. 모든 게 너와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유미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죠. 엄마, 혹시 아빠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이 질문에 윤정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엄마가 너무 달라 보여서 걱정되는 거예요. 유미는 어머니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는 혼자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어머니는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온다며 나간 상태였죠. 아빠, 정말 들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유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요.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 엄마 같지 않아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강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결국 딸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아빠, 만약 정말 들리신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미는 마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유미는 재빨리 아버지의 손을 놓고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미야, 아직도 여기 있니? 네,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무것도 못 들으셔. 너무 오래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윤정희의 말에 유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아빠가 못 듣는다고 확신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하지만 혼수 상태라고 해서 모든 걸 못 듣는 건 아니라던데요. 윤정희는 딸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유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짜로 아빠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윤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당연히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유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내일 당장 깨어나신다고 해도 기뻐하실 거예요? 유미의 추궁에 윤정희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유미야, 너 요즘 왜 이래?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밤 윤정희는 남편 곁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평생 나를 소홀히 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죠. 유미도 이제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당신도 이해할 거예요. 윤정희는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은 아내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혼수 상태 연기를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의 의식 회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었죠. 아내와 민승철 변호사가 준비한 계획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들보다 한 수 앞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전 8시 평소처럼 병실을 찾은 전담 간병사 김순자 씨에게 강 회장은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여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이었죠. 어머, 회장님? 김순자 씨는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강 회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김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강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사모님이 누군가와 수상한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강 회장의 질문에 김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 변호사님과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뭔가를 건네주고 있지 않나요? 김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간호사장님께 봉투를 건네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회장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려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강 회장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우선 제 휴대폰을 가져다 주세요. 서랍 안에 있을 겁니다. 김순자 씨가 휴대폰을 건네자 강 회장은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비서로 일하는 박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철수야, 나다. 지금부터 말하는 걸 정확히 실행해라. 첫째, 우리 집과 병실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더 설치해라. 둘째, 민승철 변호사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라. 셋째, 아내의 통화 내역과 만남 기록을 모두 수집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아무에게도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리지 마라. 박철수 비서로부터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지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빨리 움직여라. 강 회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경 윤정희가 병실을 찾았을 때 강 회장은 다시 완벽한 혼수 상태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윤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윤정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강 회장은 김순자 씨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사모님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두 녹음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병실에 찾아오면 즉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려요. 강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김순자 씨는 마침내 협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환자를 돌봐온 그녀의 경험으로도 이번 상황은 매우 이상했거든요. 저녁 8시 박철수 비서가 병실 근처 카페에서 강 회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물론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였죠.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승철 변호사가 최근 위조 전문업체와 접촉했고 사모님과의 만남도 벌써 5번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유언장 위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부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의 다음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회장님의 생명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읽은 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11시 강 회장은 마침내 모든 퍼즐을 맞춰보았습니다. 아내 윤정희는 민승철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조작하고 자신이 죽거나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실행하려 할 것이었죠. 이제 내 차례다.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문제는 딸 유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정희의 계획대로라면 유미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1시 강 회장은 박철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담아둬라. 그리고 언론사 기자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섭외해둬라. 일주일 후 내가 부활하는 날을 위해서 말이다. 부활이라고 하시면 곧 알게 될 거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둬라. 강태식 회장의 반격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변호사가 꾸민 음모를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 유미에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비록 가혹한 진실이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강태식 회장이 혼수 상태를 가장한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주치의 박성민 교수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민승철 변호사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민승철의 대답에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오후에 기자들을 부르죠.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론의 동정을 얻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 화요일 오후 3시 병원 로비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죠. 저희 남편 강태식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료진에서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기자의 질문에 윤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죠. 이는 사실과 정반대의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강 회장은 병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비서가 설치한 소형 모니터를 통해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죠. 정말 뻔뻔하군.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희와 민승철은 병실 근처 상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네, 유언장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관련 서류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민승철의 확신에 찬 대답에 윤정희는 안심했죠. 유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윤정희의 계산은 치밀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녁 6시 유미가 병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기자회견은 왜 하신 거예요? 아빠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유미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버지는 이미 아직 숨 쉬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정희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셨어. 우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엄마는 정말 아빠가 돌아가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유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정희는 말문이 막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휠체어에 앉은 강태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간병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강 회장의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빠. 유미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반응은 달랐죠.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누군가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던 그때부터였을 거야. 이 말에 윤정희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유미가 흥분해서 말하려 할 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유미야. 아빠가 먼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지. 강 회장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고정되자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마. 나는 모든 걸 다 들었어. 호텔에서 민 변호사와 나눈 대화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윤정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유언장 조작, 생명보험금, 그리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정말 감동적이더군.
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유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유미야,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말이야. 강 회장은 딸을 향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윤정희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오해? 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와 민승철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언장 조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장님의 생명보험금 수령 절차는. 생생한 증거 앞에서 윤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유미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30년간 지켜온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강태식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정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희와 민승철의 대화가 담긴 녹음이 끝나자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정말 아빠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에 윤정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거든요. 놀랐지? 나도 걸을 수 있어. 그의 모습에 윤정희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의식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제발 설명할 기회를. 윤정희가 간청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철수 비서와 함께 여러 명의 기자들이 들어왔죠. 회장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윤정희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 말이야. 강 회장의 대답에 윤정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강 회장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미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봐야 하는 게. 아빠, 이게 다 진짜인가요? 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안타깝지만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 강 회장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승철 변호사가 허겁지겁 병실로 뛰어들어왔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민 변호사님도 오셨군요. 강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시죠. 기자회견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민승철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내 윤정희와 고문 변호사 민승철이 제 유언장을 조작하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고 윤정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의자에 주저앉았죠. 강 회장은 준비해온 USB를 기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호텔에서의 미르의 녹음, 유언장 위조 계획, 그리고 심지어 제 생명보험금에 대한 문의까지 말이죠. 기자들은 충격적인 내용의 연신 메모를 적어댔습니다. 사모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기자가 윤정희에게 마이크를 향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승철 변호사는 아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입구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더욱 급하게 계획을 진행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강 회장은 계속해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뇌물을 건네며 저의 상태 정보를 먼저 받으려 했죠. 유미는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아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어. 그리고 내 어머니의 첫 번째 수상한 전화를 들은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강 회장의 설명에 유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 변호사님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민승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의 법적 업무를 맡기며 신뢰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시다니. 회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냥. 민승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니까요. 이 말에 민승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중대한 범죄였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보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딸 유미에게 머물렀죠. 유미야, 너만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줬구나. 고마워. 강 회장의 말에 유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내 어머니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해야 해. 하지만 너는 다르다. 기자들이 모두 나간 후 병실에는 가족 3명만 남았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미는 혼란 속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요? 유미의 질문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와의 30년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났어.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강태식 회장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묻어났습니다. 강태식 회장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재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 충격에 빠졌죠. 혼수 상태 가장한 회장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특집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윤정희와 민승철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민승철 변호사는 유언장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는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윤정희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죠. 30년간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그녀는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태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 유미는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엄마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미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죠. 원망할 필요는 없어. 내 어머니도 결국은 인간적인 욕망에 빠진 것뿐이야.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강 회장은 딸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르쳐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아내에게 배신당했지만 딸만큼은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랐거든요. 어느 가을 오후 강 회장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카페에서 유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유미의 질문에 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컸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들더군. 진실을 알게 되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엄마를 용서하실 건가요? 유미의 물음에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야. 내 어머니가 한 일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운 법이거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빠,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 그리고 강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원래 계획대로 말이야. 이 말에 유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다우시네요. 너는 괜찮겠니?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유미의 대답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함께 봉사활동도 해볼까? 네, 좋아요. 몇 주 후 강 회장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칭찬했죠.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기부식에서 한 그의 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정이는 신문을 통해 전 남편의 기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다워.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을 강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 어느 겨울 저녁 강 회장과 유미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것 말이에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강 회장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을까 고민했었는데 결국 아는 편이 나았어. 비록 아팠지만 말이야. 그의 말에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야. 이번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인 셈이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태식 회장과 유미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해 첫날을 맞았죠. 올해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강 회장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나 배신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거든요. 아빠, 새해 소원이 뭐예요? 유미의 질문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원망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거든. 강 회장의 말에는 성숙한 어른의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 강태식 회장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가장 아팠지만 결국 진짜 사랑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딸 유미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강태식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돈과 욕심 앞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진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얼굴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